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휴 이후에 그 정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뭐 법 흐름세였습니다. 그 뭐 다들 눈치 보기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어제 대북주 남북 경협주가 오를 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하순에 북미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단서를 붙였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리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면 이라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강경파에 속하는 그 볼턴을 사임시켜 버렸기 때문에 북한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그런 답변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회담하는 쪽으로 약간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영향으로 해서 그 뉴스가 안 나왔다면 경협주가 오늘 좀 밀리는 날이었을 건데 그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경협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강한 출발을 했었는데 대체로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어떤 피로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뉴스로 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부산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봉으로요. 자, 여기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하고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와버렸죠.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날 기업으로 떠서 상한가로 부산산업이 대장이니까 대장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한가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세력들이 사전에 어떤 감지를 했다면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물량을 거의 별로 못 잡은 상황에서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산업은 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산업의 유동 주식 수를 한번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에다가 유동 주식수가 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50만 주면 그 웬만한 종목 그 뭐 하루에 그냥 기본적인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유동 주식수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주포 세력이 조금만 매수를 해버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부산산업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죠. 사전에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쫙쫙 올라가니까 계속 더 올라가면 여기 따라붙었던 개미들이 이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갑자기 해버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위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개미들이 이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기관의 특성상 개미가 잘 되는 건 절대 못 본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런 뉴스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었다면 호재가 떠서 갭으로 뜨면 음봉으로 눌러버립니다. 보통 눌러서 손절시켜버리고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기관이나 세력이 잔인한데요. 지금 이번 그 남북 그 북미 간의 어떤 회담은 예측이 불가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르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걸 계속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가 트럼프가 볼턴 보좌관을 해임한 것은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갔어야 하는 게 맞는데 세력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산업도 연거푸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과정에서 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조금 약합니다. 지금 많이 못 올랐죠. 한국내화도 그렇고 그나마 남북경협주의 대장격인 인디에프도 지금 전고점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 올라가고 있는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지금 분명히 테마 흐름은 맞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화답을 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좋은 것은 맞는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철도가 막 달리고 있는 것은 부산산업이 대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 철도 관련주들이 이제 그 유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따라붙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산산업은 주식, 유동주식 수가 워낙 작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대체로 강한 시세를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9월 10일인데요 벌써 9월 하순경이니까 그 대화를 하겠다는 쪽에 북한하고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봐서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내화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경농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내화를 노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그 개성공단 기대감해서 인디에프가 대장으로 해서 금강산 뭐 이런 쪽으로 가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흐름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 다르냐면 뜬금없이 철도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북미 간 회담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개발 요 정도만 좀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매달렸는데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남한 정부 사이에 갈등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개성공단을 활성화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해서 빅딜 형태로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없애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트럼프가 말했다시피 북한으로 철도를 연결해서 시베리아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니까 철도주가 대장 이런 의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주가 만약 대장으로 간다면 예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철도는 지금 지난번에 남한 측 그 설계팀들하고 올라가서 탐사를 했죠. 북한의 철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측에서 용인을 해준다면 철도를 개설하러 만약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철도를 건설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북한에 있는 그 히토류 관련한 어떤 막대한 지하 자원을 우리가 가서 그걸 장비를 그 지하 자원으로 대체로 받아온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철도가 먼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자원개발 쪽으로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개성공단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흐름이 아니고 철도가 대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후발주자로 그 지하자원 쪽에 비메모리 아니죠. 그 뭐죠? 히토류 관련한 어떤 그런 종목 쪽으로 매기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내화하고 포스코 엠텍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를 때 한국내화가 좀 강하게 많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 이게 1월이죠. 그죠? 이때 올라갈 때 2019년 1월 달에 올라갈 때 한국내화가 강하게 올라갔죠.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한국내화 아니면 포스코 엠텍인데 지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내화가 조금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한국내화하고 그 다음 경농은 농업 관련해서 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수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쌀 부분이 좀 급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 쌀 지원 뉴스가 나온다면 경농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농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는 이런 종목 뒤에 따라가기보다는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생각할 때 한국내화나 경농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도 뭐 개성공단의 대장격이니까 좋긴 한데 일단은 요 두 종목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약
그 남북경협주로 들어간다면 요 두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국경가 조금 빠지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등도 마찬가지 올라갑니다. 이게 제 방송이 지금 그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산내화가 좀 쭉 부산산업이 쭉 빠지면서 한국내화하고 경동이 좀 내려오면 잡고 아니면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관심으로 보는 것은 어제도 링크 제니시스 그 몰빵을 하고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흐름은 일단 지수 관련해서 보시면 그 제가 어제 악담삼아 기관들이 계속 코스닥을 매도하니까 기관 무시해버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닥이 위로 쭉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5분봉인데요. 아침에 눌리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통쾌한 날입니다. 기관이 물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도 9월달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 관련해서 어떤 포지션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거의 한 600억대 정도, 65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위쪽 포지션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기관은 지금 이미 계속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있는 거 다 꺼내가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관 매도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외국인이 매수해버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해외 증시도 우리가 쉬고 있는 목요일 금요일 쪽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이 지금 위로 오르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위쪽 방향으로 보면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링크 제니시스를 몰빵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5분봉입니다. 아침에 강하게 끌어올리는 척 하다가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8,600원대까지 내려와 버렸는데요. 어제 마감이 8,700원에 마감했는데요. 내려오니까 이제 그 제가 했던 것은 오늘 오로지 링크 제니시스만 매매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는데요. 링크 제니시스 지금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끝나죠. 이거 9,000원만 돌파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9,1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그 8,740원 제가 매매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8,700원을 끝났으니까요. 아침에 시작해서 8,740원에 1차적으로 200만원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내려오길래 8,660원에 또 200만원 매수하고 8,710원에 매수하고 8,700원에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수한 이유는 링크 제니시스가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세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인공지능 관련한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명절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 틀림없이 인공지능은 10월달에 10월 초에 정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올라가느냐의 문제지. 일단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밑으로 더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내려왔을 때 계속 200만원씩 매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쭉 했다가 그 다음 8,850원 8,850원 이 정도 되겠네요. 8,850원 이 정도 왔을 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몰빵해서 미수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수를 지금 2, 4, 6, 8, 800만원치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800만원 미수를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혹시나 뭐 돌발 악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8,850원 이 선에 왔길래 일단 400만원 정도 미수 800만원 중에 400만원 정도를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올라가길래 미수는 정리해야 되니까요. 계속 미수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8,850원 9,140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9,140원
이 꼬리대이겠네요. 여기도 일부 매도하고, 그러니까 8,850원에 200만원 매도하고, 그 다음 8,950원에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했겠네요. 그 다음 9,140원, 여기서 미수정리를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미수정리를 모두 끝냈고 현금치만큼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모양을 보시면 오늘 제가 생각이 그랬거든요. 어제 내려온 음봉 부분만 감사하는 양봉만 나와준다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휴일 동안에 별 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된다면 인공지능 관련은 그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휴일이라고 다 매도해버렸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주 이쪽으로 들어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대선 테마 이런 쪽들은 지금 흐름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뭐 조국 뭐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이런 쪽보다는 코스닥 지수도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악재로 해서 코스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양봉으로만 뽑아준다면 9,000원만 지켜준다면 갭으로 떠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한 12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봅니다. 이 정도 선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일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계속 나머지는 보유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건 손정희 회장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장했던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낙연 총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제니시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그 종목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대장으로 보는 이유가 이 회사 링크제니시스 소개해놨는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이나 뭐 LG전자 이런 쪽에 반도체 같은 거 뭐 생산해가 나오면 그걸 카메라로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악셀레라를 밟았을 때 뭐 80km 이렇게 된다면 계기판이 80km일 때 실제 80km의 회전이 나오는지를 카메라로 가지고 인지해서 그걸 체크하는 이런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하는 이런 쪽으로 하려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분석을 많이 좀 어려운 차원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뭐 LG, 현대차 이런 국내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해 보시면 동사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했죠. 그리고 향후에는 ICT 융복합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인공지능과 유사하게 사람에 손대지 않고 그 프로그램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인공지능이죠. 결론은 그런 쪽에 전문화된 기업이면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 기업 정보에 보시면 이 종목도 유동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 2천만 주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600만 주면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맘만 먹으면 딱 잠그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작다는 이 메리트가 있고요. 실적은 거리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고, 이 종목은 부채 비율이 8%에 유보율이 3000%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 금고에 돈이 쌓여 있고 빛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걸 종합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오픈베이스나 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보다는 링크 제니시스가 대장이 아니겠느냐. 이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력이 탄탄하면서 기술력으로 알차게 돈 벌고 있는 회사, 이익률도 상당한 편이죠. 100억 매출에 20억 뭐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면 그 상대적으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메리트라면 충분히 대장으로서 손색이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링크 제니시스 쪽에 승부를 걸었고요. 다행히 오늘 그 운 좋게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이때 아침에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이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바람에 몰빵으로 그 긴 휴일을 몰빵으로 넘어갈 여력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본전 상태에서 지금 몰빵으로 넘어가면 혹시나 이게 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아래쪽에서 미수 풀배팅으로 해서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좀 빠져가지고 9,000원 깨고 한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오늘 벌어놓은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트 모양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갭으로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무가 탄탄한 회사가 갑자기 부도날 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원료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감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9,140은 지키고 있죠. 이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쫙 끌어올렸어 마감한다는 거, 이것도 모양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세력이 마지막까지 그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잔고가 912만원 정도가 됩니다. 링크 제니시스의 몰빵입니다. 충분히 자신 있고 이건 만원대는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그 후반에 이익 실현 좀 하고 이때 말입니다. 조금 이익 실현 해가지고 남북 경협주 쪽에 한국내화나 경농 쪽으로 조금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보다 오히려 그 링크 제니시스가 더 빨리 오를 것 같아서 굳이 이걸 뭐 저쪽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그냥 몰빵 상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잔고를, 오늘 잔고가 어디 갔죠? 있구나. 912만 천원요. 9121 29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28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30 얼마에서 70만원 까먹고 그 다음 찌끔씩 다시 올라와서 오늘 수익은 52만 2천원 풀었습니다. 52만 2천원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좀 수익을 올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 조금 또 줄어서 끝나겠는데요. 금액이 미비하니까 130원에 끝나나 140원 끝나나 마감이 다 됐으니까 깔끔하게 130원에 끝나네요. 그러면 잔고가 조금 바뀌죠. 911만 천원이 되네요. 또 A형이라서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잔고가 다 안 보입니다. 9111 327 해서 만원 줄였네요. 911만 천원 해서 1127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만원 정도가 플러스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쪽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 테마가 남북 경협주하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관련주하고 지금 제가 불려놓은 게 앞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링크 제니시스를 대장으로 뽑아놨고요. 뭐 나무기술, 데이터솔루션, 오픈베이스, 엑셈 이 종목도 보안 쪽인데 인공지능과 관계되는 어떤 빅데이터 쪽의 그 보안이라서 괜찮게 봅니다. S넷도 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줌인터넷은 지난번 때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대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쪽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 이제 빅텍은 남북 경협주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걸어놨는데 빅텍이 완전히 안 죽은 걸로 봐서 아직까지 남북 경협주 쪽으로 매기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 너무 부산산업 하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이나 해서 부산산업이 약간 조정 보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대장이 교체되는 타이밍에 개인적으로 한국내화라든가 경농 같은 종목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링크 제니시스 이익 실현해서 다음 차기로 남북 경협주 쪽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쪽 테마들은 아까 장중에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요. 뭐 5G도 일부 종목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5G라든가 뭐 수소차 있는데 이런 쪽보다는 지금은 대세가 인공지능하고 남북 경협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여기서 뭐 링크 제니시스 이익이 난다면 조금 팔아서 다시 또 남북 경협주 쪽에 일부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 두 테마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시장에서 뭐 강한 종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대선 관련주도 뭐 오르긴 했지만 좀 비리리한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아마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금액대가 되게 크죠, 그죠? 바이오 관련주들이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이 좀 금액이 큰 금액 이런 쪽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오늘 한 300, 뭐 집중까지는 아니네. 한 3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뭐 본다고 해서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볼 생각도 별로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거 해봐야 그거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이 어떻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이 어떻고 기관 포지션이 어떻기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부분이고, 제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 하는 사람은 지수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내 종목에는 큰 영향 없다,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링크전 이슈스도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좀 더 있었다, 뭐 이 정도 영향을 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연휴 끝나고 인공지능과 남북 경협주 쪽에 잘 조절해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휴일 동안에 가게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명절도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부족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로 하는 것 없이, 수익도 별로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이다 보니까 가게 일하고 새벽 1시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눈 붙이고 눈 떠서 다시 하다 보면 장중에 막 졸리기도 한데, 찬물에 세수해가면서 이를 악물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큰 성과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뭐 좋은 모습도 못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해서 가능하면 앞을 예상할 수 있는, 이 차트는 후행성이라서 모양이 나오고 나서 줄거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런 거는 후행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트는 후행성이라서 보는 순간 이미 과거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거죠. 인공지능 쪽에 뉴스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10월 달에 뭔가 정책이 나올 기대감으로 해서 링크 제니시스가 올라간다, 링크 진술이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대장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차트 모양이 여기서 차트로 봤을 때도 이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눌리다가 되돌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갭으로 뜨든지, 너무 높이 뜨면 이게 눌릴 수 있겠지만 일단 갭으로 뜨든지 여기서 양봉으로 뽑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린다면 그 다음에는 만원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9월 중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는 이 기대감으로 해서 9월 말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금은 뭐 부산산업 혼자서 막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종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회담이 차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노벨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수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조율하는 과정, 협상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경론 같은 종목 보시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남북경협주 이 두 가지 테마가 추석이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에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휴일 동안에 이 테마 각각 잘 분류해 보시고요. 저도 남북경협주 이런 거는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딱 보면 뭐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수암기계공업 이런 거 하나 쫙 올렸죠. 이건 아마 북한의 이게 무슨 발전소 같은 이런 쪽이었던
있었던 것 같던데요. 이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원자로 그 핵시스를 없애게 되면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짓는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얘가 또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 세력맘입니다. 세력이 다 매집이 끝났으면 올리는 거고 아니면 안 올리는 거고 일단 스토리가 있어야 세력이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